2025년도 시설평가 면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이 자료를 종사자들한테 다 드렸고, 다 보셨죠? 보셨죠? 네, 보셨다는 전제 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이번에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걸 꼭 숙지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면담 정수가 그 수급자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개별이 아니라 수급자 직원 다 포함해 갖고 한 20점 돼요. 18점에서 20점 현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공부 좀 하시고, 이걸 물론 다 외우기 힘든 거 알아요.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못 외워요. 네,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면담할 때 우리 그 평가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한 대로 들어가실 때 배꼽 인사하시고 뭐 다 하시는 거 아시죠? 깨끗하게 있고. 그리고 어때요? 평가자가 질문했을 때 제가 모를 때 모르겠네요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 많이 했는데 긴장이 돼서 어, 잘 답변을 못 드린다. 기관에서 뭐 시절장님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가를 많이 했는데 어려워서 어떤 노력을 한 건 반드시 어필해야 돼요. 예? 이게 면담이 꼭 이걸 외워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종사자들의 수준이라든가 장기간의 면담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꼭 얘기를 하시고, 예, 질문이 좀 어려울 때는 잠깐씩 또 한번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면담 마치고, 면담 마치후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꼭 나와서 일단 평가자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거는 급여 제공 지침이라든가 운영 규정은 작년에도 했고 매년 평가마다 해서 지겨우시니까 새로운 걸 할게요. 자, 뭐가 생겼냐면요.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임종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 제공 직원을 대상으로 임종 돌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자, 임종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 있죠? 받았죠? 그쵸? 제가 그 동영상도 드리고 유튜브에 보면 알고 상식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쵸? 임종이라는 게 저는 요양원에서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어땠어요? 임종 보실 때? 네, 마음이 안 좋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현실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임종 적응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임종 대상자의 권리와 임종 징후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뭐 현실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르신이 뭐 거기서 부정하고 그러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부정하는 부분 있나요?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정 안 할 텐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하고 다른 건데, 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걸 이해하세요. 부정이란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종사자님 암 걸렸어요. 다음 주에 돌아가세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예, 그쵸. 처음에 부정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죠. 이렇게 해서 암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화내시죠? 예. 어르신들 중에 분노하시는 분 있었나요? 임종 단계? 어르신들은 없었죠? 그쵸. 어쨌든 이거는 현실하고 조금 안 맞지만 면담을 해야 되니까 외우세요. 자, 당연히 저 젊은 나이에, 그쵸? 특히 젊은 사람이 다음 달에 암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죠? 그리고 분노하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발 6개월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그렇게 타협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 아무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방법이 없구나 하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에휴, 어차피 정해진 거, 받아들이죠. 그 어르신들 많이 받아들이시나요? 현실에 안 맞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를 좀 아시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부정을 하고 분노를 해도 이 단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케어를 할 때 이런 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젊은 사람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보면 좀 외우기 쉽게 그렇죠? 이게 좀 고민하는 거잖아요. 부정. 예. 그리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왜 나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우울해지고 마지막에는 그래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정리해야지. 이렇게 단계를 봤어요. 그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생 사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죽게 돼 있어. 6개월 후에. 그럼 저가 임종 대상자잖아요. 그럼 내가 나의 임종 대상자도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이따가 나오지만 뭐 내가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내가 어떻게 해요? 대상 치료를 거부하거나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않은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 돌아가시니까 여기 침대에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케어를 해주셔야죠. 어르신 뭐 연명 치료 이제 나오겠지만 하시는 것도 이때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생활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사전 연명 의향서 작성하시나요? 어르신 거의 없는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어르신 직접 의학은 안 하지만 어르신들이 좀 이게 사전연명 의료제가 생긴 지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설명을 하셔갖고 이런 게 있어요. 임종 대상자는 내가 막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있죠. 거 인공 못 끼고 뭐 그거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의향서를 먼저 작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평안하게 해드리죠. 하루 방 빼드리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임종대사는 나는 품위 있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폼나게 폼생 폼사하겠다 쉽게 외우기 쉽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운명 여자는 뭐예요? 나도 부담을 가족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내가 뭐 의미 없는 삶을 생명을 유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전 운명 의향서 하고 제 친구도 작성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인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임종 징후인데 이게 임종 징후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네, 숨을 가쁘게 내쉬고. 피부로 색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너무 많죠? 근데 아시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이게 뭐 호흡 변화가 많겠죠. 그죠? 네, 호흡 변화가 많고 의식이 저하되겠죠. 네. 그리고 체온이 낮아지거나 그리고 피부색 변화나 뭐 근육 약화, 뭐 이건 기타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을 때 호흡 변화가 제일 많아요. 네, 의식 전환하고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바로 하면은 대답을 하시지만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이나 며칠 후에.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어르신이 보호자가 같이 왔을 때 뭐냐면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음. 대부분 뭐 보호자분들이 치료를 거부를 하잖아요. 그죠? 거부를 하지만 받아둬야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는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의향서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들어오는 어르신들한테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기관에 가서 받으시는 게 좋다. 보호자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직접 가야 되지만 그걸 좀 하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자, 연명의료 결정제도 목적 알죠? 이거는 뭐 많이 이제 상식적으로 돼서 알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임종가정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임종가정에 있는 환자인데 결국에는 왜 이걸 미리 받아야 되냐면 결국엔 저나 누구나 삶이 마무리되는데 깨끗하게 마무리되느냐 그거를 치료해 살리냐 그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명의료서를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목적이 뭐냐면 의학적 판단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임종 상태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셨을 때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했을 때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거 목적이 이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기관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천기관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 기관이 지역마다 있을 거예요. 그럼 보호자나 수의사한테 설명을 하셔갖고 이런 상황에 어르신이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하드니까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좋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보호자랑 얘기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판단을 하시게끔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요양원일수록 자주 하시죠? 네. 환기를 왜 해요? 예. 여기 이게 평가 면담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시죠. 환기 해야죠. 왜냐면 안에 공기도 있고 냄새도 나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감기가 걸린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 그런 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해서 환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시죠? 그죠?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해요? 예, 그죠? 환기가 공기청정기는 환기가 아니에요. 그죠? 내부에서 공기가 도는 거지. 환기는 뭐예요?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공기가 나가서 공기가 순환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했어요. 우리 기관이 정했으니까 앞으로 면담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3회 10분 이상 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아침에 식사 후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번씩 뭐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 정도만 하세요. 시간을 우리가 딱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다고 하니까 3회 한기 이렇게 하고 한기 필요서 요거는 뭐 충분히 아시죠? 이해가 쉽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재난 사항에 대한 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방법 및 소화기 작동 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면담에서 우리가 평가 오래 받으니까 평가자 와서 면담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를 하냐면요. 그 담당 역할 제가 그 재난 상황 메뉴 이거 교육했죠? 네? 네, 다 교육을 했죠.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재난 상황 메뉴의 담당 역할을 제가 정리를 해놨죠. 네, 직종별로 정리해놨죠. 네, 그거 지금 요양보호사님으로 돼 있으니까 역할이 뭐죠? 네, 대피 유도반이죠. 자, 여기 요양보호사님은 대피 유도반으로 했고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뭐 사회복지사 시설장님은 소아진압반, 간호나 여기는 구조 물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 돼요. 대피 유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냐면 이 재난 상황은 뭐예요? 불이 났을 때죠. 불이 났을 때 어르신을 어떻게 해요?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재난 상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진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피하시고 어르신을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하는 거죠. 그리고 소아진압반은 어떻게 돼요? 불이하라고 소리를 치고 가서 불을 끄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던가 해야죠. 그리고 구조반은 뭐야? 어르신을 모시고 나가면 뭐 공기를 호흡이 어려우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야 연기를 마신 분이 있는지 어르신을 한쪽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재난상황 훈련 맨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서 유도반
훈련할 때 얘기했죠? 다 나눠서 했죠? 야하고 소리치고 모사님 모아놓고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간에 내가 이제 다 적어놨잖아요. 그쵸?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왜냐면 평가가 질문할 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건물에서 저기 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간에 소화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3개 있어요. 어디 다 아세요? 대충이라도. 네. 네. 어. 생활 아, 방마다 다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보 설비는 어디 있죠? 경보 설비가 이거 빨간 불 눌러서 네, 네. 소리 나는 건데 그게 거실에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여기 다 정리해 놓은 거 각각마다 우리 기간마다 틀린데 요거 다 외우세요. 예. 이거 진짜 아셔야죠. 피난할 때. 그죠? 아셔야 돼요. 그 불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배 울리고 예. 비상하고 하셔야 됩니다. 대피 경로 다 아시죠? 대피 경로를 아셔야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대피해요? 계단이나 비상구 쪽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자, 요건 제가 나중에 질문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CCTV 우리 기관이 설치를 했어요. 아시죠? 아, 그게 저희가 직원들을 뭐 일하느냐 안 하느냐고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법으로 돼 있어서 설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CCTV가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러니까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을 하느냐 잘하느냐가 감시가 아니라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직원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게 없다. 어르신이 혼자 뭐예요? 노인학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어르신이 다친데 왜 다쳤냐 그걸 보여줘서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따로 교육했어요. 왜 CCTV를 설치하는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했고 제가 다 설명드렸죠. 열람이 왜 어떤 때만 보여줄 수 있고 운영자가 금지 행위를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볼게요. 우리가 일단 교육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게 계속 보관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많이 쌓이니까 보통 60일 정도로 보관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우리 자동차 블랙박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업데이트가 합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은 60일이고요. 그 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간에 어르신이 무슨 사고가 났어. 보호자가 어떤 열람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60일이 지나도 그 사건 해난 거겠죠. 그죠? 보관 기간은 60인데 요거는 시설장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CCTV를 설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그렇죠. 열람이 가능한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람이 가능한 사유가 있겠지만 아무나 요청한다고 우리가 보여주지 않죠. 보호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요청하겠죠. 우리 어르신이 다쳤다거나 어디 넘어져서 뼈가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요청을 해갖고 절차가 있어요. 열람 요청 시 제출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으면은 우리가 열람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가 과거 사건이 있을 때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와서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죠. 네. 사본을 요청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람이 가능한 사유를 뭐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열람이 가능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을 할 때 근데 수급자지만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얘기죠.
그리고 수급자의 보호자가 신고를 했어. 그럼 관계 공무원이 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열람 가능한 상관 본인과 관련된 수급자가 관련된 상황을 보호자나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럼 열람 시 열람 요청서라는 게 있죠. 그죠? 이용하는 목적이 있고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의 범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문서로 요청을 해야겠죠. 무조건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열람 대장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CCTV가 있으니까 기설장이 볼 수 있죠. 종사자들이 일하는 거 걱정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그래도 좀 누군가가 쳐다본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운영자가 금지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특히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보면은 외부에서 가끔 있어요. 다른데 이제 식당 같은데 보면은 아르바이트생 써놓고 나가서 이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막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상 못하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CCTV의 목적은 수급자 신세생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종사자라든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이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건 사고가 물론 손잡보는 그때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 네.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종사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노인 학대를 방지할 수 있고 그렇죠? 나쁜 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잘못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요번에 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요건 지설장님한테 질문할 건데 좀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요. 시점 시간 이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이건 시설장님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공간 되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요. 인터넷 사용한지 하니까 하겠습니다. 네, 요거 쓰시는 어르신이 있으면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목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땀이 많이 하거나 저기를 제하거나 당연히 우리가 해드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드려요. 근데 이런 거를 회사에서 수급자와 시설자 명단으로 한대요. 그럼 제가 시설장이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종사자분들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목욕을 시켰다 그러면 특이사항에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런 근거 자료를 할 수 있으니까 목욕 기록에서 이렇게 제가 특이사항에 하시고 나중에 평가할 때 요런 자료로 이렇게 그거는 종사자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이사항에 목욕할 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야간 근무 안 하니까 야간 근무 시 어르신들이 인터넷 하게 하시면은 공간이 있으니까 쓰시건 안 쓰시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 이 공간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어르신이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원의 처우 개선 이거 뭐 전에 평가 때도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 제가 구정 때 선물 드렸죠. 그것도 복지제도예요. 당연히 구정이면 주는 거 물론 당연히 주지만 그것도 복지제도인데 구정 때 설명드렸고 또 제가 뭐 케어포 교육 같은 거 뭐 좋은 교육들 계속 뭐 평가 관련돼서 교육 받으시라고 했죠. 물론 기관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직원의 역량 강화로 한 겁니다. 평가 교육을 잘 받으셔서 평가를 잘 받으면 인정받습니다. 나는 평가 A 받은 사회복지사 하면 인정받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도 하고 기타 뭐 선물하고 이거 하시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원은 고충 처리. 제가 회의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고충 처리함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고충 처리가 큰 게 없는데 뭐 자질구레한 것들은 고충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교육 드리는 거 말씀할게요. 우리 기관은
자, 고충 처리함이 있고요. 그쵸? 제가 또 뭐라 그래요? 회의 시간에 얘기하라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30일 안에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30일보다 제가 더 빨리 하잖아요. 회의 시간에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개별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 저기 뭐 사람이 사니까 미워하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저한테 얘기. 고충 처리하면 넣으셔도 되지만 뭐 전혀 뭐 특정할 수 없는 거는 고충 처리하면 넣으시고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회의 시간에 얘기하시고 개별적인 거는 저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개별적인 거나 직원의 접대 저기 고충 저기 해드렸죠. 그때 뭐 요청하셨죠? 고충? 아, 그러니까 뭐 제 방수법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드렸죠. 예. 네. 그것도 고충이에요. 예. 개인적인 고충만이 아니라 기관에서 일하면서 불편한 거 뭐 그런 거 얘기하셨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평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셨을 때 아,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바뀐 게 너무 많다. 네. 잘 교육해 주시고요. 예. 또 그 어렵다. 평가 바뀐 걸 뭐 특히 잔량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예. 일단은 그런 거 좀 보충 제가 알지만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뭐 커피가 부족해서 사드리고 하여튼 필요한 거 제가 다 요청하잖아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이것도 뭐 항상 제가 교육시키죠. 뭐 직원 회의 때도 제가 또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 노인 인권 지침을 교육을 많이 직원 인권 지침도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직원도 사람이고 똑같죠. 노인도 사람이고 상호 존중하면서 있어야지. 노인 인권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직원들. 어르신들한테 맞았는데 어르신만 인권이냐? 예,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인권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권 침해 대응 제가 교육했죠? 예. 자, 우리가 인권 침해 우리가 뭘 하면은 인권 침해 유형을 하는데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기관에 누가 있어요? 종사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르신이 있죠. 서로 간에 생기 제가 볼 때는 음, 종사자분이나 될 수 있으면 서비스 제공자니까 참으시고 어르신을 잘 하세요. 같은 동등한 권리를 보지 마시고요. 나는 서비스 제공 어르신은 서비스를 받으러 그런 관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만두 뭐 이렇게 막 뭐 직원 간에도 할 수가 있겠죠. 뭐 누군가가 그렇죠. 네. 네, 종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포심 유발하는 것도 있고 이게 폭언 폭행이에요. 그죠?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추행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직원의 침해를 할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인권 침해 유형을 세 가지를 아세요? 폭언, 폭행, 성희롱, 추원 크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권 침해를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설에서 생기는 게 어르신이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보호자 뭐 직원 간에도 있고 어르신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종사자니까 혹시 어르신이 막 폭언을 기저귀 내가 이거 뭐 침해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욕을 하고 요청만 드려도 해결돼요? 한다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알고 1차적으로 요청하고 유도하는데 1차하고 2차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많이 얘기하세요. 제가 참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르신이 폭언폭행했다고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시설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제 요청을 하고 자꾸 요청하다가 나중에 경고를 좀 왜냐면 이게 경고하고 막 조치를 요청한다 막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종사자분이 좀 참으시라는 거예요. 정 안 됐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 정 안 됐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유도하고 정 안 됐을 때는 기관에 보고하세요.
어르신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분이 있나요? 있었나요? 여태까지 있었어요? 아, 있어요? 네.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뭐 한두 분은 어디 가든지 10명, 100명 한두 분 그런 거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참으시고요. 예, 안 되면 얘기합니다. 왜 이게 있냐면 우리 직원도 인권을 보호해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방법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결정이 제가 그러니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다시 말라. 자, 그다음에 직원 인권도 있지만 또 뭐요? 노인 인권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직원 인권도 있지만 노인 인권 서로 인권이 있어요. 서로 인권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자, 똑같아요.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 네. 이거는 똑같아요. 종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잖아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누가 서비스를 우린 서비스 제공자. 어르신은 어떻게 돼요? 요양원이 집이에요. 어르신한테는 집이에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어르신이 잘 할. 그러니까 인권은 같지만 우리 제공하는 종사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신체적 구속을 받을지 않을 권리 당연하죠. 어르신을 막 구속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사생활 어르신 아시죠? 사생활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종사자들끼리 막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다 외워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신체적 학대는 뭐예요?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자, 노인 학대 유형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기관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집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네, 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요?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일어나요. 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이 모시는 사람 누구? 자식, 남.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이거 아시죠? 때리거나 뭐하거나 정서적 학대. 네. 비난, 정서는 뭐예요? 인지, 신체는 아시죠?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봤잖아요. 너는 왜 그래? 맘 많이 먹고 아시죠? 네, 성적 학대 뭐 하는 건 없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그 기저귀 교체할 때나 목욕할 때 하시고요. 재정적 할 때 우리가 뭐 어르신을 재정적 노인 생활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뭐요? 가족이나 뭐 집에서 일어날 수 방임. 방임은 우리가 보호자 분들이 어르신을 아시잖아요. 어르신 요양원에 부모님 못 끼고 보호자분들이 그냥 본인 부담금 다 내나요? 잘 내시나요? 아니면 거의 그런 분들 계세요? 연락도 절대. 어쨌든 방임도 하니까 이건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셔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기관에선 당연히 의식주 당연히 하겠죠. 예. 유기. 예. 이것도 또 보호자라든가 보양 의무자가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신체적 정서 외우시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물어보면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제가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죠. 2가지가 있어요. 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권리 의무를 다했을 때 종사자분들께서 사고를 치셔도 종사자가 책임되고 기관에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구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사자분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절대 이거는 기관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 그래서 제가 직원 학대 맨날 얘기하죠. 수시로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스터 사방에 붙어 있죠? 네. 네, 그거 보시죠? 네. 계속 얘기하죠. 불만하고 뭐 이거는 저희 기간이 생존이 걸린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고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요? CCTV도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노인학대 아까 제가 6가지 유형을 했죠. 그 중에서 우리 기관에서 뭐 학대 발견이 되면은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학대 조짐을 먼저 해야 그런 직원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혹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남이 볼 때, 삼자가 볼 때 밥을 뭐 이렇게 드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막 먹여드린 게 속도가 빠르면은 남이 볼 때 강제로 먹였다. 그런 거가 있으니까 좀 남이 볼 때 오해가 될 수 있는 거. 나는 뭐 그런 취지를 안 했지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1389 그렇죠. 외우세요? 아니면 그냥 친구 외우세요. 요 정도 외우죠? 외울 수 있죠? 자, 뭐라고요? 1577에 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을 때는 다 이해하죠? 제가 며칠 후에 물어봐서 점수를 매길게요. 80점 이하이면 탈락, 80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더 이상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제가 앞에 신체 제재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그랬죠. 노인 인권 관리. 근데 우리가, 이것도 우리 기관은 신체 제재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체 제재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유에 있는지 이 3가지는 아셔야 돼요. 결박성.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 처치를 위해 제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죠? 네, 어떤 경우 있었나요? 의료적 처치를 차신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밤에 주무실 때 빼고 막 그런 거나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죠.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는 거. 비대체성. 이건 어떤 경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예. 일시적으로 신체적 하는 것도 있나요? 일시성.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증상의 완화를 뭐좀 어떤 거죠? 피부 상처 막 긁어 겨울에 건조해서 막 할 때 장갑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다 신체 제재인데 신체 제재를 좀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넓게 본 게 뭐냐면요. 격리도 신체 제재죠. 우리가 감염이나 있을 때라든가 신체 제재를 보고요. 수급자를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료적 처치 등의 신체를 지원하는 것.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휠체어 타실 때 우리가 그다음에 신체 제재라고 넓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 제재는 요 3가지 사용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체 제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신체 제재를 했어요. 그럼 왜 했는지 이해가 돼야 돼. 이 3가지 안에 조건이 들어간다든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언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게 처음 이 제재자명이 우리가 처음 시작한 날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 제재를 시작할 때 누가 제재 사유를 쓰고 제재를 하겠다고 사람에 쓰시면 돼요. 이 제재자명은. 그러니까 내가 제재 사유를 이런 의미로 제재를 하고 제재를 언제부터 하겠다고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제재를 요 시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재 방법 여러 개 있죠. 뭐 우주복도 있고 장갑, 뭐 오른손 억제대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제재 방법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통지를 하셔야 돼요.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돼요. 통지라는 건 뭐예요? 네, 통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통지를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전화로라도 이렇게 계속 하십니다. 보호자한테 꼭 동의를 받으세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래서 억제들 이거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이게 제공 기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체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아까 요 3가지를 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통지하고 한 걸 우리 어디에요? 저희 케어버스니까 어디다 관리해요? 상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낙상 요거는 제가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 들어오실 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안전 동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받으라 그랬어요. 신체 제재라니까 요건 안전 동의로 받고 요건 어떻게 해요? 지하고 신체 제재.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관리하죠? 하죠? 기록은 안 하지만 확인합니다. 자, 저거 예시를 든 거니까 요건 예시를 보시고 이렇게 쓰는 거다. 이 제재자는 이걸 쓴 사람이고 이 당시에 제재를 시작하겠다고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상담과 통지 후 설명을 하고 설명을 했다는 건 뭐야?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꼭 받으세요. 이렇게 우주부 이렇게 있습니다. 낙상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면 낙상 예방 방법을 숙지한다. 제가 그 페어포에 이제 안 돼 있는데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낙상 고위험이 아니고 스티커 붙일 거예요. 그 어르신들로. 네, 그럼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에서 낙상 고위험 수급자 그거 알아두세요. 네. 낙상 고위험 글 하시고요. 그리고 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낙상 고위험 수급자 담당하시는 거 저기 붙여놓을 거예요. 침실에 그거 아셔야 되고요.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 요령은 이것도 한번 현실하고 안 맞는데 한번 어르신한테 설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낙상 예방에서 환경하죠. 미끄럼 방지하고 다 하죠. 요거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상 위험 수급자는 제가 침실에 붙여놓으니까 하시고요.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 요령은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그리고 이런 거 슬리퍼나 바다 이런 거 주지 말고요. 반드시 이거 낙상 예방에서 보조자 지팡이 우리가 쓰게끔 하시고요. 우리 환경 정비하죠. 제가 뭐 안내 부채하고요. 미끄러운 요소 다 이건 다 했습니다. 자, 이게 공단 평가에 나와 있는 건데 현실하고 안 맞지만 설명 한번 하세요. 네. 하라니까 해야 돼요. 그건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 우리 코로나 그래서 감염병 대응 체계 제가 자료 만들어 놨죠. 이거 보시고 보셨죠? 그리고 전에도 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 그냥 하시면 우리가 감염병 유행했어요. 코로나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면역력 제어하고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발열 체크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잖아요. 일상생활 소독하잖아요. 일상생활 소독이 평가에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록만 안 할 뿐이죠.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뭐 플러스 뭐예요? 요번에 환기도 원래 하지만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한다는 거죠. 평가도 매번 하고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감염병 발생했을 때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하죠. 하거나 했을 때 검사받게 하고 다. 예. 앞으로도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요 대응 체계에서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심화 질문이 있었으니까 대응 체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욕창 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이것도 평가자가 와서 면담할 거예요. 저희가 평가할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사님이 평가할 거니까 이것도 저희가 침실에 붙여놓을 거예요. 이분이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인지 위험 수급자인지 저희가 근데 교통을 하셨죠? 욕창 고위험 수급자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욕창 위험 수급자는 우리가 반기별로 평가하고 전산 시스템에 있으니까 우리가 분류가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욕창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르신 케어를 잘 못. 그래서 위험 수급자하고 고위험 수급자를 분리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발생했다면 이걸 관리 안 하니까 잘 하세요. 그럼 욕창이 왜 발생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왜 발생하죠? 그러니까 단기간 와산 상태, 부적절한 영양, 장애로 의한 체위 변경 어려움 이거보다 근본적인 걸 더 아셔야 돼요. 그냥 피부가 눌려서 그래요. 그거 피부가 눌려서 그쵸?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피부가 눌리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원리만 알면은 이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상 상태인 사람들이 욕창 발생 위험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상 상태는 고위험이 되는 거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편마비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본을 아세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아시면 나머지는 다 원인을 알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서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험도를 평가해서 위험도에 따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욕창이 발생한 거를 위험이 높아서 확인하면 바로 우리가 치료학과 욕창 간호에서 그죠? 그래서 점검하시고 매트리스 제공하고 피부 건조하고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체위 변경 꼭 하게끔 해주시면 욕창 발생한 거 보셨잖아요. 어르신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서비스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노인들, 어르신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예. 수면 시간에도 좀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호조무사님한테 물어볼 텐데요. 뭐 이거 간호조무사님은 딱 하나만 요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쭉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예. 당연한 거죠. 약물을 잘못 먹이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 약이라는 거 정확한 그 사람한테 정확한 약을 먹어야죠. 너무 많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한 먹여도 안 되죠. 그렇죠. 시간대에 맞춰서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약을 했는지 기록을 하셔야지 나중에 약에 의한 상태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아시면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능 회복 이게 공생은 아니고 이게 3점이에요. 무지 커요. 그죠? 기능 회복을 아시죠? 많이 아시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는 알죠? 신체, 기본 동작, 일상생활.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신체 기능 훈련을 시키셔야지. 신체 기능 훈련을 해야지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체 기능이 훈련이 돼야지 기본 동작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동작이 돼야지 일상생활이 가려고. 그럼 우리가 신체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있죠. 팔 운동, 손가락 운동, 조화 운동, 지구력 운동이 있는데 신체 기능 운동 이 훈련 중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급여 제공 계획 기능 회복 쓸 때 뭐라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하지 말라 그랬죠? 알겠어요?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어르신별로 지구력 운동이면 뭘 하나, 근력 증가 운동이면 뭐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와상인 어르신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어르신 옆에 가서 팔이나 다리를 관절 범위가 늘어날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와상이 아리신 분, 자립이신 분은 제가 힘내 체조라든가 기능 회복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누구나 다 신체 기능으로 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연화 운동을 어떤 분이 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르신 상태가 연화가 곤란하신 분한테 제가 뭐 운동하라 그랬어요? 아이오 이외오. 이렇게 제가 그 기능 회복에 대한 기준을 다 분리해냈어요. 동작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어서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와상 어르신이 일어서기 안 하는 거죠? 일어나기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와상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그죠? 휠체어 타신 분은 휠체어에서 이렇게 다 분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다 설명하면은 점수는 받겠지만 한 2점밖에 못해요. 우리가 A뿔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100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취지는 서비스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의도대로 그래야지 다른 기관보다 점수 더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놨죠? 이거 다 제가 정리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 하세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한다? 이거 하시면 돼요. 일상생활 따로 제가 교육시켜드렸죠? 기간에 정리한 거 기능회복 훈련 이렇게 라고 했으니까 페어퍼 보면 급여 요양 기록지에 보면은 급여 제공 계획 누르면 나와요. 그 어르신에 맞게끔. 물론 한번 교육도 시켰지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체 기능 훈련을 해서 기본 동작이 익혀야지 일상생활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했다라고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평가자가 질문을 하지 말고요. 우리 점수 잘 따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다른 기관보다 점수 잘 딸 수 있습니다. 제 말 들은 거 하시면요. 요거는 그냥 제가 이런 운동이 있는데 공부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신 요거 공부하세요. 제가 또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큰 치질을 하지. 이게 가사 동작이 이기겠다, 옷 양말 정리 이런 걸 외우는 거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외우라는 거 뭐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답변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뭘 질문할지 근데 제가 질문 내용을 바꿀 뿐이에요. 평가자도 질문한 취지는 있는데 밥 먹었어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식사하셨어요라도 질문할 수도 있고요. 응? 입니다. 결과는 똑같아. 자, 그다음에 이거 지겹죠? 운영 규정 매년. 예. 운영 규정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정원 몇 명인지 아시죠? 우리 어떻게 모집하는지 알죠? 아시고 말씀. 예, 우리 들어오면 계약해요. 그래서 계약서 2부 작성해서 한 분은 수급자한테 드리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우리 변동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뭐 급여 비용을 변경하죠. 그리고 우리가 새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안내했죠. 예. 이용료 변경 시는 우리가 전산에 바로 반영해서 계약하지 않았으니까 뭐 할인 못 해준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건 바로바로 우리가 협보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변경해 드려요. 이게 표준 약관에도 우리가 써 있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수가 변경 시는 안내해요. 계약서는 다른 건 안 해요. 우리가 계약은 이 시점의 계약서고 계약에 대한 수가는 매년 변경되잖아요. 등급이라 그때는 우리가 안내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는 뭐 신체 프로그램 간호 우리 케어포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또 혹시 모르는데 특별한 보호 서비스를 하는 거는 예,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 서비스가 있다. 아까 그 신체 제재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시면 되고요. 의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료적 조치를 취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상식적이니까 우리가 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운영 규정이나 뭐 저기 급여 제공 지침은 신규 입사자한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가 최근에 없어도 가장 빠른 입사자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신규 입사자한테 언제 교육을 받았어요 하면은 입사하자마자 받았다고 하시겠죠. 그렇죠? 저희가 입사하면 다 교육을 시켜요. 입사가 며칠이고 이거 몰라요. 오래되면 내가 입사일이 언제지 뭐 모르고 뭐 그냥 입사하자마자 다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든지. 예. 그리고 저희가 했어요. 그분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예.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다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신규 입소자 최근에 입소자 한 2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다 교육했다고 제가 교육했어요. 마찬가지로 신규 직원한테 다 교육을 했다 그러고요. 이거는 자, 우리가 제가 아까 급여 제공 지침이라 그랬는데 급여 제공 지침을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외우도 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종사자로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르신을 잘 모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다 전문직이죠. 전문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전문가라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성폭력 예방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요. 이렇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관에서 이걸 공부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아직 상식 이게 또 더 많지만 그래서 어떻게 대응한다? 응급상 당연히 응급상 그리고 아까 감염도 얘기했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치매 우리 치매 어르신들 많잖아요. 치매 어르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죠? 인간적으로 잘 돼. 욕창 발생 얘기했죠? 막상도 어떻게 돼? 많이 넘어지잖아요. 어르신은 조금만 해도 그냥 넘어져서 다쳐요. 이런 거 환경 조성 당연히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개인정보 알죠? 다 우리 컴퓨터도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그 놓인 걸로 우리 근골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동 리프트도 하고 어르신 이거 전동하고 다 하잖아요. 2인 1조로 하고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급여 제공 지치 10개를 말하세요. 이런 걸 외운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평가자가 그거를 취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급여 제공 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10가지 중에서 자주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낙상하고 욕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것도 없잖아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대로 설명하시고 다른 것도 뭐 치매도 중요하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응급사양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처한다. 그렇죠. 자,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걸 제가 얘기해요. 심정지가 일어났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물질이 해연지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 제가 이거 하이리비인가? 이거 가르쳐 드렸죠. 이거 살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번쩍번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르신을 살리고 못 살리고 빨리 우리가 이게 응급상황에 대한 발상을 빨리 알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르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하시죠? 호흡곤란 기도폐사 아시죠? 어르신들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연화가 있거나 그럴 때는 딱딱한 음식 못 드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에 지켜보게 하죠?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 뭐 우리가 또 와상 어르신도 어떻게 돼요? 식사를 제공하고 바로 눕히지 않죠? 역류돼서 맡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교육 받으셨죠? 질식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물질을 빼셔야 돼요. 네. 이물질을 반드시 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빼셔야 돼요. 못 빼면은 3분 이내 뇌에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격려는 위험물질 제거하세요. 그냥 막 하시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빨리 어르신을 신고하세요. 하시면 되고요. 화상 뭐 어르신이 화상 입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화상 입으면 찬물로 하죠. 네. 그리고 화상은 찬물로 하고요. 빨리 병원 가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 설명 이해하셨죠? 제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시고요. 내일 바로 질문 들어가서 제가 점수표 만들어서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